오늘은 힘과 운동의 출발점인 관성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계속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잘못된 주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000년 이상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서 화살이 나아가는 이유는 뒤에서 공기가 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힘과 운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역학인 뉴턴 역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관성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감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입니다. 책상 위의 책을 옆에서 손가락으로 밀어 움직이면 책은 바로 멈춥니다. 관성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는 움직이고 있어도 잠시 지나면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운동할 때 마찰력과 공기저항의 힘 등이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성의 법칙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컬링 스톤입니다. 컬링의 스톤은 힘을 계속 가하지 않아도 같은 속력으로 똑바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러한 관성의 법칙처럼 상식과 어긋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 태어나던 해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경사면 A를 공이 굴러내린 후 공은 오른쪽에 있는 경사면 B를 올라갑니다. 경사면을 매끄럽게 해서 마찰은 거의 무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공은 경사면 A를 구르기 시작한 최초의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경사면 B를 올라갔습니다. 경사면 B의 기울기를 바꾸어도 최초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실험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머릿속에서 경사면 B의 기울기를 조금씩 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사면에서 굴린 공은 최초의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경사면의 기울기를 조금씩 완만하게 하면 공은 점점 멀리까지 굴러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경사면은 수평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은 영구히 그 수평면을 똑바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공은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았지만 계속 수평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 관성의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뉴턴은 갈릴레이가 발견한 관성의 법칙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인 질량과 관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집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속력이 천천히 증가하고 멈출 때 바로 정지하지 못하는 것도 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기차에 비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안전띠가 있지만 기차에는 안전띠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차의 관성이 커서 속력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성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불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먼지가 떨어집니다.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므로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은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립니다. 또한 두루마리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므로 그 휴지만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